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보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이 양극화라는 단어 정말 무섭고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더더욱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요.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년 9.13 대책 이후 시장이 현재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점은 일단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적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가 됐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좌절하고 포기하시기보단 그거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의 가능성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일부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1분 1초가 소중하니까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계 유반장이 고고 찾아와 주셨네요. 유엔에스 하우징 유재성 대표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또 무료 상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고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전화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 고민 있으실 때마다 저희 쪽으로 전화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과 한번 시장부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제 9.13 대책 1년 조금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참 좀 안 좋은 변화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안정화를 이뤘다는 측면에서는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반면에 또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었고, 자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약발이 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중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1년 지나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이제 다시 용트림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뭐 오늘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면 대출 쪽도 굉장히 막았었고 또 뭐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올리면서 좀 부담을 올렸었고 이런 어떤 수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3기 신도시 내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말 종합적인 대책들 내면서 정말 뭐 그 규제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게 9.13 대책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이 9개월로 약발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작년 한 8월까지 거의 뭐 9월까지 거의 정말 꼭지점까지 갔던 부동산 가격을 그래도 9개월간 안정세를 좀 유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자면은요. 지금 이제 작년 지금 9월 달에 이제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또 계속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1월, 2월, 3월까지 굉장히 어려웠고요. 자, 4월 들어오면서 조금 좀 꿈틀꿈틀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5월, 6월까지 들어오면서 거의 회복세가 되더니 7월 들어오면서 거의 완전 이제 반등을 했고 지금 뭐 8월, 9월 들어오면서는 정부에서 정말 마지막 카드라고 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꺼내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계속 상승 랠리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상승 랠리가 지금 많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 그 반포 레미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뭐 23억, 24억까지 조정이 됐던 게 지금 84제곱미터가 28억 5천까지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지금 대치동의 그 대치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한 22억, 23억 정도 됐던 게 25억까지 가더니 지금 27억 7천까지 지금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뭐 그 강 건너가면은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 가장 대장주가 이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3억, 14억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최근에 지금 16억 5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쨌든 계속 상승 랠리일 뿐 아니라 계속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서울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광명이나 하남
뭐 위례나 뭐 판교 같은 경우에 더 말할 거 없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준서울권이라고 하는 서울에 준하는 이런 지역들도 여전히 상승 랠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대광이라고 하죠. 대전하고 대구하고 광주가 계속 그래도 좀 선방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대구하고 이제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좀 주춤하는 분위기고 그나마 이제 대전이 좀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몇 개의 광역시를 빼고 나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서울, 그다음에 준서울권 이쪽을 뺀 지방들은 좀 계속 양극화가 되고 있는 이런 양극화가 또 심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9.13 대책 1년 지나면서 그래도 가장 큰 아까 뭐 앵커브리핑 잠깐 얘기했었죠. 자, 주택 거래량 이제 감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죠. 지금 뭐 올 2월 달 뭐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2,000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뭐 작년에도 그랬었고. 자, 그런데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는 1,600건이었어요.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뭐 거래량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매물은 지금 거의 이제 없고 거래량도 이제 많이 줄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게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사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실상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자, 그런데 매물은 지금 팔 수 없도록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자, 15억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바로 또 소진이 되죠. 자, 그러면 바로 또 16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6억으로 올라가면 또 바로 소진이 되면 17억으로 이렇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오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더더구나 여기에서 지금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지금 많이 높여놨으면 반대로 거꾸로 양도세 같은 이런 거래세는 좀 낮춰줘서 좀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 이런 측면의 지금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지금 많이 빗발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9.13 대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뭐 정말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런 대책들도 왜 9개월 만에 약발을 다하고 다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불경기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안전자산. 그러니까 불경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내는 부동산을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는 안전자산이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뭐 학습 효과적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강남 부동산, 서울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뭐 그 이후까지도 계속 상승 랠리를 갈 거라는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올 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지금 정반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뭐 규제 나올 때마다 매물 부족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파리 대책 양도세 중과하니까 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팔 수 없게 하는 거고. 자, 지금 9.13 대책 나오면서 대출 규제하니까 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지금 8월 12일 날 발표가 됐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팔게 하고 못 사게 하고 못 짓게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전세가는 또 거꾸로 상승하고 있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받쳐주고 전세가가 올라오면 매매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가장 큰 게 일반적이죠. 자, 이것이 강남 3구 찍고 성동이나 마포까지 좀 전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는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저금리하고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도 자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마이너스 0.5%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니 유럽은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대처하는데 미 연준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10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확실시 돼가는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지금 1.5에서 1.25, 2016년 6월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로 또 가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추가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가장 처음 우리가 겪어보는 1%의 기준금리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금이 지금 엄청나게 풀리고 있습니다. 연내에만 지금 7조, 지금 내년에 뭐 45조, 당연하죠. 지금 내년에 뭐 지금 엄청난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GTX 뭐 A, B, C 여기에다 신안산성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을 때 결국 뭐 유동성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 좀 전망을 해보면 자, 지금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137.8이에요. 100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꾸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다음 달에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또 확실시 된다면 이런 심리는 불안 심리는 더 커가겠죠. 살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구나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것들이 뭐 아무래도 새 아파트라든지 청약시장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 같고요. 더더구나 학습 효과가 중요하죠. 어쨌든 9.13 대책, 8.2 대책 아무리 대책들이 나와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운명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 학습 효과에 주목하면서 투자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 자산이 되어줄 곳은 어디에서 도대체 찾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유 반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9호선 구 반포역 도보 5분 이내에서 원룸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함께 보시죠. 전세 시엔 실투자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예상되고 있고요. 월세 시엔 대출 가능 금액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실투자금 8,5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 반포역 인근을 한번 여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대표님, 구 반포역 하면 당연히 반포 주공 아파트 그리고 강남권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뭐 강남을 좀 가보셨군요. 맞습니다. 네, 뭐 정말 강남 3구의 투자라고 늘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서도 뭐 강남 안에서도 반포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의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바로 그렇죠. 더더구나 늘 말씀드리는 부동산 황금 라인 9호선 늘 주목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강남 3구이면서 반포이면서 더더구나 9호선 황금 라인에 그렇죠. 도보 5분 거리 이내 역세권. 제가 늘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내면 좋겠다. 이왕이면 도보 5분 이내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도보 5분 이내 이런 지역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포 재건축 지금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거 다 완성되고 났을 때 강남의 정말 부촌 지도가 그대로 이제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 그 안에 편입되는 지역들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반포 같으면 용산 센트럴파크라는 지금 70만 평의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공원하고도 그대로 뭐 동작대교, 반포대교 연결되어 있는 숲세권까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인데요. 자, 일단 뭐 중요한 건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9호선 따라가면은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와서 보면 구반포역, 신반포역,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자, 일단 반포 쪽에 레미안 퍼스티지 2,500세대하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1,600세대, 지금 4,100세대 들어갔는데 반포가 이 난리예요. 그렇죠. 특히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33평이 31억까지 가서 뭐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아파트잖아요.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84제곱미터 28억 5천까지 가서 지금 4,100세대 정도 들어갔는데 이 정도인데 자, 레미안 원밸리 지금 3,000세대 지금 거듭나죠. 이쪽은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도 600세대. 자, 오른쪽 신반포역 쪽만 7,700세대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반포 1, 2, 4주구 쪽에 지금 5,300세대, 반포 3주구 쪽에 지금 2,000세대, 이쪽까지 하면 7,300세대. 자, 구반포, 신반포, 이걸 우리가 반포 권역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반포 권역 안에 이 어마어마한 지금 15,000세대가 다 완성됐을 때,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용산까지 같이 연결된다고 봤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어딜까라는 거죠. 자, 지금 반포 안에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뭐 1인 가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들 없어요. 다 아파트 지역이. 또 뭐 20평대 아파트가 뭐 20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않. 그럴 때 볼 수 있는 게 바로 낙수 효과 지역. 이런 다리 하나,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이런 낙수 효과, 방배 지역 같은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투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구 반포역 인근 지역 한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여기서 안전 자산을 찾아볼 텐데요. 다 같은 오피스텔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오피스텔에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뭐 강남 3구 안에서도 사실 뭐 1인 직장인들, 뭐 2인 직장인들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정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나죠.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2%가 1인 가구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자, 그 안에서 강남 3구 안에서 한강변의 주거단지, 한강이 가깝고 앞으로 뭐 용산 센트럴파크가 가깝고 더더구나 지금 이쪽은 뭐 서리풀 공원까지 공원들이 잘 돼 있는 이런 주거단지들은 주목해야 되는데, 자, 이런 지역 안에서도 딱 원룸보다는 이런 분리형 원룸, 바로 이런 거죠. 자, 방이 하나가 따로 있고 침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베드룸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거실하고 또 주방이 따로 되어 있고 욕실까지 되어 있는. 자, 이런 정말 1인 가구 중에서 소득이 높거나 강남권 안에서 이런 쪽을 거주하고 싶어하는 젊은 층들, 뭐 정말 또 그런 직장인들, 이런 쪽을 우리가 많이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안에서도 늘 강조드리는,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이 아니면 뭐 이런 쪽에 좀 어렵습니다, 투자가. 그래서 제가 9호선, 그것도 부동산의 황금라인 바로, 그렇죠, 지금 여의도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강남 한복판을 지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9호선 역세권, 그것도 신축 다 지어져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안전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 그 이후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은 뭐 너무 부촌이고 너무 비싸서 이미 미리 포기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투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 투자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뭐 강남 3구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뭐 10억, 20억 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거든요. 자, 1억 원 이하로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뭐 매매가는 그래도 강남 쪽에 뭐 또 아주 가깝다 보니까, 반포다 보니까 이렇게 1.5룸 같은 경우에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이쪽은 그기에 반해서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죠.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더더구나 월세인 경우에도 한 1,000에서 2천만 원에서 보증금 월 95에서 105만 원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강남 3구 안에, 그것도 9호선 반포 바로 그 권역에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그것도 원룸이 아니라 1.5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반장의 선택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인근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투자처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유반장의 무료 세미나가 이번 주에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으로 가보시죠.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가 지목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중심권 공략 소액 투자 비법도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역시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입니다. 두 세미나 모두 02-2077-635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반장의 무료 세미나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모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재성 대표와 1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